네,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죠. 심 총장은 퇴임사에서도 검찰개혁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마지막까지 정치검찰의 본성을 숨기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동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심우정 검찰총장의 마지막 출근길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형사소법 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말 각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을 위하는 또 일선의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의 백년대교로서 형사소법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찰개혁의 시간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마지막까지 정치검찰의 본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검찰개혁을 두고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 운운하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심 전 총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민 기본권을 걱정하시는 분이 김건희의 부정부패 의혹을 덮어주고 내란 수계 윤석열의 탈옥을 도왔습니까? 네, 심우정 총장의 물러날 결심,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판단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이 적절한 시점이죠. 왜냐하면 새로운 리더십이 지금 임명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새로운 리더십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것을 진행해 간다고 한다면 심우정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그 생각과 결이 똑같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갈등의 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 조직과 새로운 리더십 간의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검찰 조직으로서는 총장이 조직에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 자연스럽게 논의를 해 나가고 거기에서 검찰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정치적 상징성은 윤석열 정권의 어떤 뭐랄까요, 색깔과 이미지가 너무 강한 상황이고 그리고 논의도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총장 입장에서는 조직의 부담을 덜어주고 앞으로 조직이 방향을 서로 합의와 소통 하에 앞으로 잘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심 총장도 역시 개혁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사퇴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비판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악담에 가까운 얘기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치검찰의 본성을 마지막까지 숨기지 않았다. 글쎄요, 이게 철저한 이제 진영 논리인데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의 탈옥을 무조건 덮어주고 도왔습니까? 라는 그런 그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저는 이 얘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옥을 진짜로 도왔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마도 이 윤 전 대통령의 이 석방 때 즉시 항고를 안 한 걸 두고 얘기를 한 건데요. 즉시 항고 안 한 것도 법 테두리에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탈옥을 도왔다라는 정말 어마무시한 얘기를 떠나는 사람 뒤에 대고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예, 저는 이 심 검찰총장이 물러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마도 법무부 장관의 정성호 장관,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의 사시 동기지요. 그리고 막역한 어떤 얘기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기용을 한 그 상태에서 이제 정말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른바 시기와 방향을 정해놓고 한 검찰개혁의 이 우려, 위험성은 그건 일정 부분 공감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검찰개혁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이미
이미 심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몇 시간 뒤에 바로 연이어서 대검 차장을 비롯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는 분들이 다 그대로 차지를 했고요. 조직은 어떻습니까? 이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수사 공소청, 수사청, 또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 모든 것이 이른바 대선 캠페인 하기 이전에 있던 게 그대로 실현이 된 상황이기 예. 때문에요. 검찰총장으로서는 더 이상 남아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예. 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예. 없는데요. 우려, 위험성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심우정 총장한테는 없어요. 사실은 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어떤 충심과 조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제가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예. 우려, 위험성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검찰이 그동안 국민 신뢰를 회복했어야죠. 국민 불신을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까지 키우지 않도록 노력했어야죠. 지금 이런 국민 불신, 검찰에 대한 불신을 키워놓고 그 개혁의 대상이 된 상태에서 우려와 위험성을 이야기한다? 이거는 너무나 뻔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게 심우정 총장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심우정 총장은 그냥 좋은 방향으로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순수한 마음의 말이었다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심우정 총장 사의 표명의 배경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심 총장 사의 표명 직후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발표됐는데 귀에 익은 인물이 있었죠.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번에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발탁된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다가 이번에 차장검사를 건너뛰고 2단계 수직 승진한 건데요. 임 부장검사는 4년 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면서 강하게 대립각을 세운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6개월 동안 제가 만든 수사 기록이 9건이니까요. 그 모든 기록이 검사 임은정으로 되어 있는데 총장님이 그걸 몰랐다는 건 상식적으로 사실일 수는 없고요. 또 임 부장검사는 줄곧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조직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내는가 하면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언론에서 흔히 보도가 되었었고요. 2012년도 검란도 윤석열 라인이라기보다는 특수통, 그 하나회라고 불리우는 특수통 부분은 좀 널리 알려져 있는 부분이니까 공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검찰이 잘 부패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외면 반성이 성찰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워낙 정치적 이슈가 많이 됐던 인물이어서 이번 인사에서도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검찰 인사 발표된 인사 중에서 가장 이목을 끈 이 대상이 바로 임은정 검사인데요. 이제 검사장이죠. 서울 동부지검은 우리 앵커님들 다 아시다시피 중앙지검 빼놓고는 서울에 있는 몇 개의 지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중요한 수사도 그만큼 많이 했고요. 여기에 차장검사를 거치지 않고 거의 수직 상승을 한 거 그 자체가 좋습니다. 능력이 있거나 그러면은 파격적인 인사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임은정 검사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본 전제 조건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임은정 검사가 왜 검사장도 아닌데 많이 언론을 탔을까요? 왜 검사 중에서도 아주 유명 인사가 됐을까요? 그것은 윤석열 정권 때 윤석열 정권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윤사단이라고 불리는 검찰의 주요 이 보직자들 향해서 끊임없이 지적을 하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자료 화면에도 내부 고발자 역할을 스스로 자처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그 언론을 통해서 SNS 통해서 끊임없이 검찰 내부에 있는 이 은밀한 얘기를 외부에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는 내부 고발자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지켜볼 차례입니다. 어떤 걸 지켜보느냐? 바로 동부지검장으로 돼서 아마도 그 안에 있는 자기 휘하의 평검사들이 또 임은정 체제에 대해서 많은 또 지적을 할 상황에서 나도 그랬으니까 좋다.
조직을 위해서 쓴소리 많이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지 아니면은 나는 그랬지만 너희들은 안 된다라고 얘기할지 정말 이 내부 고발자로서의 역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진영 논리에 의한 발탁 인사인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이 대선 승리의 보은 인사 성격인지 그것은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인사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국 혁신당에서도 좀 합당성을 원점에서 좀 제고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근데 저는 예. 임은정 검사장 정도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쳐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부분들을 하면 면면을 보세요. 굉장히 합리적인 인사를 하고 있거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인사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완전 선전포고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의 과장급 검사를 장관급 금감원장에다가 임명했습니다. 예? 그리고 용산의 주요 인사 라인 이런 데 다 갖다가 배치를 했어요. 검찰 수사관도 주요 요직에 갖다 배치하고. 이거하고 비교해서 임은정 검사 한 명을 그냥 개혁의 어떤 상징,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한 명이 인사를 검사장급 정도 했다고 해가지고 예. 이렇게 난리를 칠 일인지 저는 진짜 국민의힘에게 엊그제를 좀 돌아보셔라. We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예? 당신들이 영어가 지난 나왔습니다. 여름에 예? 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이건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오히려 법무부의 감찰 라인 쪽에 예. 지금 뭐 인사가 있을지 없을지 이런 걸 좀 보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를 조금 더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감찰 라인에 뭐 감찰부장이라든가 감찰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5월 19일 날 인사가 났잖아요. 5월 19일 날 났어서 이제 그분들을 또 어떻게 바꿀 것이냐 아니면 그분들과 잘 뭐 논의 합을 맞춰가면서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검찰에 대한 어떤 강한 뭐랄까요 드라이브를 걸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것이지 임은정 검사장이 이 검찰 개혁하고 나면 그렇게 권한도 많지도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가지고 저는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짧게 반론만 제가 해도 간단하게 될까요? 해주실까요? 네. 네, 맞습니다. 임은정 그 검사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참 뭐 표현 갖고 제가 또 얘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왜 국민의힘이 난리를 피우는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를 난리를 피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앵커의 질문에 답한 것뿐이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반응을 임은정 검사를 내세우질 않았습니다. 그럼 그 표현을 제가 이걸 갖고 죄송합니다. 난리를 피웠다고 하면 저는 기자들이 묻는 것들에 대해서 이 공당의 이런 의미도 짚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실은 임은정 검사가 검사장이 됐던 아마 검찰총장이 돼도 뭐 별 관심이 없는 국민들이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표현으로 국민의힘이 거의 지금 대선의 진정당이 검사 한 명의 인사 갖고도 저렇게 난리를 피운다 하는 것은 사실과는 맞지 않는다 하는 알겠습니다. 얘기입니다. 저희들 내부에서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은정 검사의 두 단계 수직 상승 승진에 대해서 두 예. 분의 뜨거운 토론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 특검의 두 번째 소환에 응하지 않았죠. 네, 특검은 이번 주 토요일에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다시 통지를 했는데요. 만약 이때도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걸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김성태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태도에 이런 쓴소리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생명의 죽으나 한식의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예요. 왜 이 쓸데없는 소모전 신경전 벌려가지고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한테 더 환하게 만드는 모습. 이 제대로 된 사죄 한 번 하지 않고 사과 한 번 하지 않으면서 지금 이제 이 땡볕 더위에 그 수많은 기자들이 그 한마디 들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 알량한 자기 지층 일부 쳐다보겠다고 기자 밀쳐내는 그 모습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리가 그런 사람 보수의 상징으로 대통령 만든 건 아닙니다. 네, 속
속보를 먼저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 소환과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안덕근 유상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국무위원회 권한과 의무, 역할 등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출국 금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예, 그리고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소환에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국무회의 관련 연락을 했던 혐의로 보이는데요.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소환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추가로 더 부르라라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확인차 소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브리핑은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김성태 전 의원의 목소리를 들려드렸는데요.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 알량한 지지자만 보고 있다. 한식해주거나 청명해주거나 매한가지다. 이런 쓴소리를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요 너무 답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야당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고 지금 피고인이 윤석열 피고인이 저러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같은 동색으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말이 국민들에게 전혀 먹히지 않아요. 그러면 윤석열 피고인과의 동조 세력의 이미지를 벗어야 되는데 벗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저러고 계시니까 이목도 블랙홀처럼 이슈도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 역할을 한 것들이 이슈의 중심에 서야 되는데 대통령 이슈가 야당이 말하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그 힘을 다 무력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이런 식으로 가면 보수 몰락의 가속화를 오히려 그 윤석열 피고인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상당히 답답할 것 같은데 그 답답함을 김성태 전 대표께서 표현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렇게 윤석열 이미지, 윤석열 피고, 내란 동조 세력 이미지로 계속 가시면 제가 볼 때는요. 야당의 자격조차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특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짚어봤고요.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송환석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을 했는데 혁신위원장으로 안철수 의원이 거론되었어요. 그렇습니다. 혁신위를 출범을 시켰는데 사실은 글쎄요, 저희 그 국민의힘의 내부 상황을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참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혁신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위원장이 지금 어려워진 당의 혁신을 책임져야 할 혁신위원장이기 때문에 내가 하겠소라고 자신 있게 손드는 분들이 사실은 당 안팎에서 별로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혁신위원장이 기간도 짧고 상당히 성격도 굉장히 그 엄중하기 때문에 이 안철수 의원을 사실은 삼고초려 형식으로 맡아달라라고 하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중진임에도 이번에 비상계엄의 그 탄핵 국면에서도 탄핵을 반대한 중진위원이죠. 그러니까 이미 중도층에서 몇몇 그렇게 크게 지탄을 받지 않는 그런 걸로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아마 민주당에서도 파악을 그렇게 아마 인식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또 아주 이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죠. 유일한 이 과학계 출신 인사, 물론 의사지만 이른바 과학기술 쪽에 상당한 조예가 있는 그 의사 출신 그런 거기 때문에 바로 지금 현재의 미래 세대 그리고 AI를 중심으로 한 한국 경제의 돌파구 이런 것들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점에서 저는 혁신위원장으로서는 잘 이 선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 2달 동안 8월 중순에 이제 전당대회가 열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달 남짓된 상황에서 혁신위가 지난번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내건 5가지 혁신의 주제를 포함해서 국민들이 이제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그래도 좀 제대로 방향을 잡았네라고 박수를 보낼 정도의 2달간의 어떤 그게 참 지난한 그런 그 과정이지만 나름대로 성과를 분명히 낼 것이다. 그만큼 저희 국민의힘은 더 이상 추락할 공간이 없습니다. 예. 더 절실하기 때문에 분명히 혁신위의 소임을 누구보다도 잘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혁신위원장 의식 불명, 즉 코마 상태인 국민의힘에 향해서 메스를 들겠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국민의힘은 이렇게 송원석 비대위 구성을 완료하고 전당대회 준비 등 당 정비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가 여전한 관심인데요. 친한계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대표님의 지금 이 모습을 본 적이 잘 없어요. 이렇게 고민하고 신중한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 말씀을 안 하려고 하시네요. 그러면 근데 주변의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의원들의 생각들이 주로 부정적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께서도 지금 이런 우리 당의 상황에서는 일단 나가지 말라는 의견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나오지 않는 쪽에 무게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한 전 대표의 당권 제도전 약간 실익이 없다 뭐 이런 당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익이 없다라고 현실적으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체제 기득권 저항이 너무 강하고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저항 속에서 공천을 해가지고 지선 승리를 이끌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선 패배를 빌미로 한동훈 퇴진론이 또 거세게 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실을 볼 때 지금 나서는 거는 실익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지선 이후에 나서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번엔 안 나올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상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1기 장관 인선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후보자들의 재산 신고 내역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자, 먼저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장관 후보는 국민포털인 네이버 대표 출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입니다. 아파트 한 채와 단독주택 2채 등 10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한 다주택자인데요. 여기에 본인이 일했던 네이버 주식과 미국 주식 그리고 예금까지 합쳐서 182억 원을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재산 신고에 반영되지 않은 네이버 스톡옵션 등을 포함한다면 44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후보자가 장관에 최종 임명되면 문민정부 이후 역대 장관 중 가장 재산이 많은 장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논란도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작년 재산 신고 내역에 포함됐던 수억 상당의 태양광 발전소가 이번 재산 목록에서 빠졌는데요. 정 후보자의 배우자와 2 아들이 가등기권자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부동산 시세 차익을 남겨서 청와대 재직시설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의혹이 제기됐고요. 또한 권오열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겹치기 월급 의혹 등 재산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중순부터 시작될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재산 의혹에 대한 장관 후보자들의 소명이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재산 상황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 소환 등에 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한덕수 전 총리 등에 대한 심야 조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와 안덕군, 유상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심야 조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고요. 정치 전국 이야기들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동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